이 가처분 소송이 이 소속사 층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가장 어려운 소송이었어요. 반대로 말하면 뉴진스 멤버 측에서는 반드시 이겼어야 되는 소송이었단 말이죠. 이런 것이 정말 최고의 변호사들이 하는, 이걸 어떻게 막는지, 어떻게 공격하는지가 적나라하게 나온 변호사로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전지적 변호사 시점 현배안입니다. 오늘은요, 뉴진스와 어도어 사이에 가처분 신문 기일이 있었죠. 그 이후에 이 신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처분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 요약을 해드릴 거고요. 향후 예측되는 경우의 수를 예상을 좀 해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가 뉴진스 입장에서 가장 최선인지 또 최악인지까지 정리 좀 해드리려고 해요.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사이에 이 가처분 결정이 생각보다 좀 빨리 나왔습니다. 지난 가처분 신문 기일에 양측 당사자에게 3월 14일까지 소명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라고 했고, 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처분 결정이 비교적 신속하게 나왔어요. 여러분께서 주의하면서 들어주시면 좋은 부분은요, 이 가처분은요, 어도어 소속사에서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가처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의 가처분은 받아들여졌습니다. 즉 뉴진스 멤버들이 졌고 소속사 어도어가 이겼습니다. 바로 이 결정으로 향후에 본안 소송이나 어떤 법률적인 변곡점이 생길 때까지는 뉴진스 멤버들은 독자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결정이 나온 겁니다. 저는 매우 예상이 되던 부분이었어요. 뉴진스 멤버들 측에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핵심을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다라고 계속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마다 악플도 달리고 응원해 주시는 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그 생각에 변함이 없었고요. 뉴진스 멤버 측에서 주장을 좀 했던 부분들, 또 입증 자료를 가져왔던 부분들이 대부분 지금까지 공개되어 있던 자료들의 연장선 정도라고 느껴지는 정도였고, 오히려 이 소속사 어도어 측에서 반박하는 자료들이 뉴진스 멤버 측의 주장을 항변하는 듯한, 반박하는 그림이 그려졌던 것 같아요. 악플도 달리고. 그래서 저는 정말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어도어 소속사가 무난하게 이 가처분을 인용받을 것이다 라고 예측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죠. 사실 단 한 가지 변수였던 거는요, 여러분도 이해하시면 좋을 텐데, 이 뉴진스와 어도어 이 소속사 간의 분쟁에서 이 가처분 소송이 이 소속사 층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가장 어려운 소송이었어요. 반대로 말하면 뉴진스 멤버 측에서는 반드시 이겼어야 되는 소송이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가처분 신청은 본안과 맞물려 있긴 하지만 플러스 알파로 어떤 걸 입증해야 되냐면요, 당장 뉴진스 멤버들의 활동을 정지시키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사유까지 플러스로 소명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신청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안에 가면 뉴진스 측의 주장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받을 텐데, 그에 앞서서 이 가처분의 경우에는 당장 뉴진스 멤버들의 활동을 중지시켜줘야 될 그런 필요성까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법원의 입장에서는 약간 더 신경 써야 될,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아지는 그런 신청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은 변수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소속사가 이겨버렸죠. 그러면 이 소속사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굉장히 고무적인 상태일 거고요. 반대로 뉴진스 입장에서는 이 전체적인 법률 분쟁에서 그래도 해볼 만한 부분이 여기였는데 이것마저 패소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법률 분쟁을 견딜 그런 동력이 있는지 의문이 좀 듭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가처분 신청에서의 쟁점들이 이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사유들을 사실상 판단받을 거라고 했어요. 지금 잠깐 그 결정 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뉴진스 멤버 측에서 주장했던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지 사유에 대해서 판단을 한 부분을 보면, 대표이사 민희진 해임으로 인한 프로듀싱 공백, 하이브 박주원의 발언들, 음악산업 리포트와 관련 건, 뉴진스와 아일릿의 고유성 훼손,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거죠. 사실 이런 채무불이행에 대한 판단은 앞으로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이 본안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다투어질 주요한 쟁점이 될 만한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은 앞으로 향후 법률 분쟁에서도 치명적인 내용이 될 거예요. 사실 뉴진스 멤버 측의 전략은 이런 거였어요. 어도어 측의 귀책 사유를 주장을 많이 했지만 이것은 표면상의 이유이고, 사실 더 중요하고 노림수라고 생각했던 거는요, 신뢰관계 파탄으로 인한 전속계약 해지, 이게 노림수였을 것 같아요.
이 뉴진스 멤버 측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방식으로 이 전속계약 해제가 됐다라고 기자회견을 하고 근 1년 동안 법률 분쟁이 많다라고 대중들도 알고 있었잖아요. 의도적으로 소속사와 엇갈리는 활동을 하고 의도적으로 어도어를 배제한 채 광고 계약 체결을 한다던가 이런 모습들이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신뢰관계 파탄되었네? 라고 입증이 된다면 사실 뉴진스 측은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상 꼭 소속사에 귀책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파탄이 된 상태라면 굳이 귀책 사유를 따져보지 않더라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게끔, 물론 위약금 등의 문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당장 계약은 해제가 가능하도록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사실 아이돌 그룹과 관련해서 이 판례가 대단히 중요한 리딩 케이스가 되어 왔죠. 이런 전략이 지난번 50-50 때도 그랬지만 어느 정도 파회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이 소속사 측의 대표가 직접 나와서 우리는 안고 가고 싶다, 우리는 신뢰관계 파탄된 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해서 결국은 승소를 이끌어냈죠.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를 방어해낸 거예요. 이번에도 사실 똑같았죠. 이 어도어 측의 대표도 나와서 우리 어도어는 뉴진스 기다리고 있고 모든 임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읍소를 좀 하고 왔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되게 주요했던 거고, 사실 대단히 어려운 전략인데 이게 먹힌 거죠. 나가겠다는 사람 붙잡고 진짜 일 시키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 가라,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대신에 위약금 줘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는 상대편의 날선 공격들을 잘 방어하면서도 우리 같이 일해볼 수 있어요 라고 계속 법원을 설득하는 작업에 성공했던 거죠. 그래서 이 결정문을 보면요, 이 어도어, 이 소속사 측에서 정산 의무든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임무를 대부분 이행하였고, 또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인하여서도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 업무를 계속하였고, 다만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해서 못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탄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이게 뉴진스 멤버 측에서 가장 노리고 노렸던 노림수였는데 이게 파회가 된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가장 주요하게, 가장 흥미롭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서는 일방적으로 이 전속 관계를 이탈하게 되면은 이 소속사 어도어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고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뿐만이 아니라 매니지먼트로서의 평판도 심히 훼손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뉴진스 멤버 측의 가수로서 또 연예인으로서 상업적 활동을 금지시킬 필요성이 소명이 된다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전부 인용인데, 이런 판시는 소속사 측에서는 너무나 고무적인 내용이죠. 상대 측의 전략을 명확하게 예측을 해냈고 그 예측한 공격 전략을 훌륭하게 방어하면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어요. 이런 것이 정말 최고의 변호사들이 하는, 이걸 어떻게 막는지 어떻게 공격하는지가 적나라하게 나온 변호사로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양측의 핵심 소송 전략들이 명확하게 좀 보입니다.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인지,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 것인지 비교적 명확하게 보이고 예측이 돼요. 진짜 훌륭한 변호사분들이기 때문에 양측의 소송 전략들이 명확하게 좀 보이는 거죠. 자, 이 가처분 결정 이후에요, 사실 그 뉴진스 멤버들의 공식적인 활동이 하나 있었죠. 홍콩에 있었던 컴플렉스콘이라는 공연에서 무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 무대를 마치면서 오늘 무대가 당분간 마지막 공연이 될 것이다 해서 잠정적으로 활동 중지를 선언했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 가처분까지 나온 마당에 독자적인 행동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것이 굉장히 좀 부담이 될 것이고, 이 가처분 결정에 반하는 활동을 계속한다는 것은 너무 무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활동 중지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에 법률적인 행보로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일단 뉴진스 멤버 측에서는 이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고요. 이 본안에 관해서도 소송전이 이어질 거예요. 본안은 당연히 현재의 전속 계약이 유효한가 아니면 해제가 되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다툴 텐데, 제 개인적인 견해는 법률적인 분쟁은 사실상 좀 끝난 게 아닌가라는 좀 예측을 좀 해봅니다. 대단히 놀라운 반전 입증 자료가 없다면 현재로서는 어도어 측에서 칼자루를 좀 들게 된 상황이고, 당연히 소속사 측에서 여러 가지 선택지와 경우의 수를 두고 안정적으로 법률적인 공방이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뉴진스 멤버 측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본안에서 최선을 다한 수밖에 없는데 반전 결과가 이루어질까라는 상당히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 뉴진스 멤버 측에서는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하고 해체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인 거예요. 거기다가 위약금까지 당연히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언젠간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최악의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나? 이건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어쨌든 어도어 측에서는 이 전속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와중에 전속계약 기간이 조금씩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남아있는 전속계약 기간이 줄면 줄수록 그만큼 위약금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뭐 6천억이든 5천억이든 이 뉴진스 멤버들이 이 돈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사실상 의미 없는 숫자로만 떠도는 수치라면 그래도 유의미한 숫자가 남아있을 때 어도어 측에서는 마지막 칼을 빼들긴 할 건데 그 전까지 뉴진스 멤버들은 화해 제스처를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뉴진스 멤버 측에서 차악이라고 한다면 이 어도어 소속사와 어떻게든 좀 협상을 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감당해야 되는 위약금 액수도 너무나 크고 잘못하면 멤버 하나하나가 모두 다 은퇴를 고려해야 되는 팀 해체나 활동 중지까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인데 좀 열린 마음으로 좀 협상까지 좀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마침 어도어도 지금 공식적인 입장으로는 돌아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좀 어렵더라도 조정으로 끌고 가는 것도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감정의 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겠죠. 네, 오늘은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가처분 결정에 관해서 요약을 좀 해드렸고요. 향후 예측까지 리뷰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흥미로우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는 제가 이 채널을 유지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순간 옆에 나를 지켜줄 변호사 친구가 없다면 고수의 기술을 펴보세요. 지금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